온라인 도박 중독 이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토토, 사랑하니, 홀짝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 매직점 드시나? 하지만 이런 단어는 도대체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그와 팔분의 이름입니다. 여러 살 지나는 도박 중독입니다. 그저 제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그를 나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돈 로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그대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지만 결국 8개월 안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대로 방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왜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온라인 접근성 때문입니다. 둘째, 미디어의 영향 때문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 수단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에게는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이 진품 노예 시기에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를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교육과 인식 개선, 정부의 법적 규제, 그리고 여할 제도 이러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청소년들의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또 그러한 유혹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유닛은 여기 계신 여사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께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주실 것을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이 마음 다하여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어서 미얀마 대표 김청라 여사의 환경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습관이라는 연대의 공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온 김정아입니다. 미얀마는 요즘 너무 덥습니다. 뉴스에도 미얀마가 세계에서 가장 더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큰 이유는 환경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리함과 개발을 일궈낸 환경 파괴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피부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파괴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환경보호 습관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함께할 습관은 개인정보로 제조되는 일입니다. 저는 학교와 통해서 물과 음료를 마시기 위해
것은 종이컵 생수병이 아니라 숲의 파괴, 탄소 배출입니다. 우리 조금만 불편해집시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숲이 살아나고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해야 할 습관은 깨끗한 분리수거입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수거합니다. 그러나 더럽게 분리수거하면 재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떡볶이를 사다 먹은 그릇, 키 크기에 마신 우유팩들을 깨끗이 씻어 말려 분리수거합시다. 우리가 깨끗이 분리수거한다면 이것은 자원인데요,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럽게 분리수거한다면 자원이 아닌 그저 쓰레기로 버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해야 할 습관은 전기 끄기입니다. 저희 남매는 모두 5명입니다. 맞지요? 저희들이 떠날 자리에는 꼭 아빠가 오셔서 불을 끄시고 선풍기를 끄십니다. 그리고 꼭 한 소리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늘 듣던 그 한 소리를 하려 합니다. 쓸데없이 전기 쓰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날 때 에어컨, 선풍기, 형광등을 꼭 끄고 다니십시오. 지금도 많은 정부가 화력 발전을 통해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 전기를 끈다면 우리 지구는 조금 더 시원해질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 우리는 환경을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무더위 때문에 미얀마에서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더우실 때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선풍기, 에어컨을 틉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데 많은 책임이 있는 우리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더위를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기도 없이 그 더위를 참다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환경 파괴 안에는 가난한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생명이 담긴 이 습관에 함께 동참합시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세 번째, 호주 대표 김유당 연사의 나비 효과란 주제의 응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예술중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을 만들고 싶을 당시에 연기를 전공하는 친구들, 또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찾는다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이미 한국어를 알고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마치 저랑 친해지기 위해 연습같이 한 것처럼 먼저 저에게 다가와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저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진 한국 문화가 시드니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이 저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런 한국 문화를 나도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는 하랑 주니어라는 무용단에 들어가서 한국의 아름다운 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강강술래와 훈민정음 등의 춤을 추었고, 마침내 저는 한국을 알리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길거리에서 하는 공연을 받아내는 어색했기도 너무 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종에 상관없이 저희들의 춤을 따라추고 함께 한국 노래를 부르는 신나는 애들이 일어나서, 이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혹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인가 궁금해져서 제 주위를 보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홍보하고 계셨고, 한복을 판매하고 계시는 지인은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듯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대륙을 넘어서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작아 보이는 나비의 그 작은 날갯짓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폭풍처럼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작은 몸부림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 차례인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알려주시길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대표 박솔 연사의 진정한 평화란 연재의 웅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더 힘껏 쳐보십시오.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민족, 정치, 종교, 자원, 사상의 이해가기 때문에 생겨났으며, 많은 사상자가 생겨나는 창다움을 온 인류는 경험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 세계인이 경험한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우리나라가 직접 경험한 1950년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평화는 제도화되고 보편화되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반도의 위협을 알아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이제 전쟁 전략 안에서 북한 핵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전쟁 위험 강소로 인해 21세기 평화의 시험대이자 평화가 가장 필요로 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분단된 한반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력 세계 5위와 경제력 세계 14위라는 자주국방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북으로는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남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강한 대한민국만이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사, 강한 대한민국만이 남북을 평화롭게 통일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1세기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한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우리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비평화적인 요새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평화적인 요소들은 바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휴전국, 즉 준정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조부모님과 부모님 세대는 근현대사를 겪으며 식민제, 식민지, 철퇴리기와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로부터 많은 역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연차 우리 후대를 위해 제일 중요하고 뜻깊은 선물로 휴전 상태를 해결하고 오직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국가를 물려줘야 한다고 여러분께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 만들기와 평화 유지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 비전을 북한에게 보여주고 통일을 대비하여 작게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고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만이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고 통일을 대비하여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연사 두 주먹 불 끄지고 당당히 외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오스 대표 임여언 연사의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대표 민정원 연사의 한국어 세계화 그 내실을 따진다는 제목의 웅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한유라는 단어가 2021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초기 한유는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BTS 정국이 개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마신 콤부차에 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단지 연초만 나왔을 뿐인데 이 상품은 곧 매진되었고 이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유가 한국의 음식과 문화, 패션을 널리 알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한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같이 성장함으로써 인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어 학습으로 연결됩니다.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따라서 첫 번째로 정부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는 기관인 세종학당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 200여 개국 중 89개국, 248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위해 개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 방송국은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정확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닝맨의 경우에도 역시 잘못된 한국어 자막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표현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엉터리 한국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기업과 방송국은 한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한국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국에서 한국인 개개인은 모두 민간 외교관입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국제교육 프로그램에서 저는 리더를 맡아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전통 놀이를 가르쳤으며 한국인 가수들의 음악으로 함께 즐겁게 랜덤 플레이 댄스를 췄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인 한 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나를 민간 외교관이라 생각하고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어와 문화를 지구촌에 보급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이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49명의 연사가 열배를 표해 주었는데 그 마지막 순서 49번째 연사는 태국 연사입니다. 태국 한예진, 제목은 국가경제능력의 쌍두마차 한국어와 고용 창출이란 주제의 공개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번 박수로 힘을 내십시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태국과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어 보급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각 나라의 중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과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는 정부 파견 한국어 교사와 세종학당, 한글을 가르치는 선교사들, 100여 명 정도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지만 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어 보급이 태국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창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앙마이에 사는 한국 교민 수는 비수기에 3, 4천 명, 성수기에는 5, 6천 명 정도이고 이중 현지에서 돈을 벌어 살아가는 사람은 약 3,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도 안정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약 60% 이상이 이곳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 보급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 때 한국어를 통한 인재 발굴이 쉽고 한국어가 태국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으려면 한국어가 취업과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해주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국가 경쟁력의 쌍두마차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한국 기업이 더 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국어로만 표현이 가능한 문학적 표현이 세계인의 건강한 정서에도 도움이 되어 한국어의